그러면 저는 오늘 이제 그 올해 필즈상 수상자이신 휘고 더미닐 코펜 교수님의 업적을 소개할 텐데, 먼저 이거 소개하기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강연은 우리말로 진행될 거고 슬라이드는 영어와 이제 우리말로 같이 섞어서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강연하기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지난 여름에 그 세계 수학자대 열리기 전에 그때 이제 한 과학 잡지 그 수학 동화라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필즈상 그 후보자들을 이렇게 간추려서 그 후보자들의 연구와 이제 접점이 있는 그런 국내 연구자를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의 콜롬비아에 대한 있는 그 아이반 코인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 이제 연구가 저와 이제 접점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뭐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유타 있을 때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학교에서 만났다 그랬는데,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제가 완전 베스트 프렌드가 돼 있더라고요, 그분의.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절친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걸 굳이 말하는 이유는 이 더미닐 코펜 교수 같은 경우에 그 확률론 분야긴 한데, 저도 확률론을 연구하긴 하는데 확률론 내에서도 분야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 교수님 그 존칭 생략하고 그냥 교수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교수의 분야와 제 분야는 사실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이분의 업적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잘 알진 못해서 이 강연은 이분의 논문, 그리고 뭐 강의 노트,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신문에 나온 기사들, 그리고 최근에 그 2014년에 그 필즈상을 받은 이제 마틴 하이어 교수가 이분의 업적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강연을 준비했고, 그리고 그 마틴 하이어 교수가 사실 저랑 같은 분야인데, 그 교수가 그 글에서 그렇게 써요. 이제 내 분야가 사실 이 더미닐 코펜 교수의 분야랑 거리가 좀 있어서 혹시 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자기 무지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이해해달라. 그래서 저도 똑같이 혹시라도 뭐 잘못될 뭐 확률이 좀 크겠죠. 근데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뭐 질문은 뭐 아무 질문이나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할 텐데, 이 마이크 원래 제가 두 손을 사용하면서 강연을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마이크 좀 무겁네요, 좀. 자, 먼저 이분의 양력을 소개드리면 1985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게 좀 잘 어디 갔지? 이게 좀 잘 안 되는데, 이거 축구공 보이세요? 제가 이걸 왜 넣었을까요? 저 지금 월드컵 기간이라 뭐 약간의 연관성이 있는데, 여러분 공부하면 뭐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우리 어렸을 때 특히 유전이냐 노력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분의 부모님은 도대체 뭘 하실까요? 뭐 그런 거 좀 궁금하지 않아요? 왠지 축구 선수? 사실 축구 선수는 아니고, 이분의 아버지는 그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이시고, 그 어머니는 원래 댄스 강사였다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또한 그 더미닐 코펜 교수 또한 어렸을 때부터 각종 스포츠를 뭐 다 했대요. 뭐 수영, 축구, 뭐 이것저것. 그리고 특히 이제 핸드볼을 되게 잘해서, 그리고 수학, 과학도 되게 잘했고, 근데 운동도 되게 잘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갈 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 교육 시스템을 잘 알진 못하지만 어떠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정하면 그쪽 이제 특성화된 그런 고등학교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핸드볼을 할까? 왜냐면 아니면 수학 과학을 할까? 핸드볼도 뭐 수학 과학만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수학 과학 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수학 과학 뭐 특성화된 과학 학교를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특히 수학 과학 쪽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최고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기는 뭐 프레퍼레이션 스쿨이라고 해서 뭐 이런 학교를 들어가요. 이 준비 학교를 들어가서 뭐 2년간 공부를 하고, 참고로 여기 나오신 분들이 뭐 어마어마해요. 그냥 뭐 푸엔카레부터 시작해서 필즈상 받은 분들도 다 여기 나왔고, 그래서 이제 수학과학의 최고인 학교인 에콜노말 수프레를 들어가요. 이게 상당히 불편하네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수학, 과학, 특히 수학, 물리를 되게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수학할까 아니면 물리할까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 수업을 하나 듣게 돼요. 바로 이 존 프란시스 리골 이 교수님으로부터
확률론 수업을 듣게 돼요. 이분 또한 이제 울프상이라고 그 필즈상, 수학에서 되게 큰 상이 뭐 몇 개가 있는데 필즈상, 그리고 아벨상, 그 다음 뭐 거의 그런 급이 이제 울프상이에요. 그래서 울프상을 받으신 분이고, 혹시 브라우니안 스네이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뭐 그걸 만들어서 이제 브랜칭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분으로부터 확률론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확률을 해야겠다, 즉 수학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이 웬들린 워너 이 교수님으로부터는, 이분은 이제 2006년에 필즈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으로부터 이제 통계 역학인데 포퓰레이션 이론, 뭐 이징 모델, 이게 그런 거를 이제 배웠대요.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럼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걸 연구하는 수학자가 되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이분과 같이 연구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참 대인배인 게, 보통 되게 똑똑한 학생 있으면, 축구도 그렇죠. 축구도 잘하는 선수 있으면 자기가 감독으로서 데리고 같이 하고 싶죠. 근데 이분은 그때 되게 정말 신성처럼 떠오르는 아주 핫한, 정말 잘하는 이 유니버시티 오브 제네바에 있는 스모노브 교수에게 이 더미닐 코펜 학생을, 그때는 학생이죠, 학생을 소개시켜줘요. 한번 그분이랑 한번 얘기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스위스로 건너가서 얘기하고, 이분 밑에서 결국 박사를 밟게 돼요. 박사를 밟으면서 시작부터 이분 좀 약간 정말 이쪽 분야에서 많은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참고로 이 스모노브 교수 또한 2010년에 이제 필즈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 박사 시작해서 졸업을 하게 되고, 특히 그 박사 끝날 때 우리 박사 자격 시험 뭐 디펜스라고 하는데, 그 디펜스를 마친 날 그 밤에 연락이 왔대요, 학교로부터. 그 제네바 대학으로부터 그 교수 자리를 준다는. 보통은 졸업하면 박사하면 보통 박사 후 연구원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바로 그 오퍼를 받고 2013년에 조교수로 임명이 되고, 1년 만에, 보통 조교수 몇 년 하고 부교수 하고 그러는데 1년 만에 바로 정교수가 돼요. 그리고 이제 2016년에 그 우리 저기 서울에도 고등과학원이라는 데가 있고, 미국의 그 허준희 교수님이 계신 그 고등과학원과 같은 이제 프랑스의 고등과학원에 이제 정식 교수가 돼요. 확률론 하시는 분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정식 교수가 돼요. 자, 그래서 이분의 양력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 그래서 이분의 업적을 아주 간략하게 이제 먼저 말을 할 텐데, 지금 이 왼쪽에 보이는 게 뭐냐면 셀프 어보딩 랜덤 워크라고, 랜덤 워크라는 거는 여러분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위로 올라가고, 다시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아래로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이 도메인 위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잠깐만요. 그래서 이 도메인 위에서의 랜덤 워크를 생각하는데, 제 키가 작아서 저기 점을 가리키고 싶은데 안 닿네요. 자, 그래서 가령 여기 있다. 여기 있으면 같은 확률로 3분의 1 확률로 이 세 곳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3분의 1 확률로 이 세 곳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가고, 그걸 나타낸 게 이건데, 셀프 어보이딩이 뭐냐? 셀프 어보이딩이 뭐냐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셀프 어보이딩 랜덤 워크는 폴 플로리라는 이제 화학자가, 이분도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폴리머를 수학적 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제 제시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특히 수학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 보편성 정리 그런 거 들어봤어요? 중심 극한 정리 다 알죠? 센트럴 리밋 티어럼. 그게 이미 그냥 대부분의 그 랜덤 베리어블 막 더해서 이렇게 잘 노멀라이징하면 그거의 디스트리뷰션이 정규 분포와 비슷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도 그러한 컨젝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도메인 위에서, 사실 이 도메인 위에서도 이 셀프 어보이딩 랜덤 워크를 잘 스케일링을 하면 그거의 리밋이 SLE 커브라고, 슈람 로에나 에볼루션 뭐 커브로 컨버지한다. 그걸 또 더미닐 코펜 교수랑 지도 교수랑 같이 증명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보편성 정리가 있고, 이거 관련해서 먼저 이 슈람, 익숙치가 못해서 이
오데 슈람이라는 이제 수학자가 먼저 이 개념을 소개하고 여기 이제 웬들리 워너 교수와 같이 그 이론을 그리고 그렉 롤러라고 그분도 울프상을 받으신 분인데 그 세 분이 이 이론을 발전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또 스모노브 교수가 다른 도메인 위에서 이게 스케일링을 했을 때 그거의 리밋이 SLE 커브가 된다는 것 또한 증명을 해서 필즈 메달을 받고 근데 제가 또 이걸 굳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필즈상 관련 강연이기 때문에 자 필즈상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받기 위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만 40세 이하인가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업적 남겨도 40 넘으면 못 받아요. 그 예를 이 오데 슈람이라는 수학자가 보여주는데 오데 슈람 이 수학자 이분이 그때 생일이 12월 10일이래요. 근데 그때 이제 2002년도에 필즈상 그때 이제 그 조건이 뭐였냐면은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분만 준다. 그래서 딱 21일 차이로 사실 이분이 조금만 21일만 늦게 태어났으면 거의 받았을 거예요. 근데 21일 차이로 결국 필즈상은 못 받고 뭐 다른 상은 근데 또 많이 받았죠. 근데 어쨌든 그렇고 자 그럼 여기서의 이제 더미닉 코핀 교수의 업적을 이제 박사 과정의 업적인데 보면 그 CN을 그 셀프 어버딩 랜더머 이게 하나인 경우이고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총 몇 개가 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니엔 휘우스인가 어떤 물리학자의 컨젝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수 교수와 함께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CN에 이제 이렇게 한 리밋을 취하면 이게 이렇게 컨버지한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고 이 결과는 수학계 제일 뭐 최고 권위 학술지인 이제 애널스 매스에 이렇게 실리게 돼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박사과정 때보다 참 많은 논문을 이렇게 쓰시고 좋은 논문을 쓰시고 해서 현재까지 대략 한 70편의 논문을 쓰셨어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게 다른 필즈 수상자랑 이게 비교해 봤을 때도 정말 많은 논문을 쓰셨고 그 논문의 질도 정말 대단한 게 뭐 우리 수학계의 최고 학술지인 애널스 오브 매스의 3편, 인벤션의 1편, 뭐 듀크 그리고 그 확률론에서 가장 좋은 저널이 2개가 있는데 뭐 애널스 오브 probability theory and related fields 거기 각각 9편씩 쓰셨고 그리고 이제 수리 물리학에서 또 뭐 가장 좋다고 하는 communication and mathematical physics 뭐 등등 하여간 정말 많은 논문을 쓰셨어요. 단 한 10년, 15년 그 사이에.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할 만한 거는 대부분이 딱 2편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그 2편이 그렇게 뭐 어쨌든 딱 2편을 제외하고는 다 공동 연구에 의한 그러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뭐 2명, 3명, 4명, 5명 등등. 그리고 이분이 그래서 이 공동 연구를 되게 강조를 하고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이 공동 연구자 한 분이 그런 기사에서 봤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랑 한 2시간 동안 막 얘기해요. 얘기해서 막 좋은 아이디어 있고 그래 이제 뭐 이제 좀 쉬었다 하자 이제 나중에 하자.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집에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더밀리 코핀 교수는 이제 다른 사람과 또 막 수학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다른 주제간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뭐 혼자도 좋지만 같이 하면 그러면 더 좋은 시너지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허준희 교수 인터뷰에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할 때 약간 좀 자기가 못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엑페가 너무 잘하면 뭐 질투나기도 하고 근데 허준희 교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면 잘할수록 자기가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이분 또한 처음에 한 1시간 동안 계속 틀린 거 얘기하다가 옆에서 이제 고쳐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맞는 답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연구 여러분도 이제 같이 이렇게 연구하는 뭐 공부하거나 그런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웬들린 워너 교수가 그 스승이죠. 이 스승이 참 정말 좋은 말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퍼콜레이션 이론 관련해서 더미닉 코핀 교수 전에 뭐 80년, 90년대 정말 많이 연구가 돼 있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느 분야가 이렇게 막 뜨다가 대부분의 많은 문제가 좀 풀리고 그 다음에 안 풀린 문제들은 너무 어려워서 약간 좀 침체기가 있어요. 약간 정체기가 있는데 더미닉 코핀 교수가 오면서 거의 남은 반 정도의 오픈 프로블럼들을 풀어버렸다. 약간 좀 과장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정말 많은 걸 풀었어요. 이분이 이제 오면서. 그리고 이제 필즈 그 상 위원회에서는 이분에게 필즈 상을 수여하는데 그 이유는 뭐 통계 역학 특히 디멘전 3차와 4차원에서의
통계 역학에서의 상전이 현상의 확률 이론에서의 이제 아주 오래된 그런 난제들을 풀어서 상을 준다.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라 사실 정말 많은 걸 해결해서 한 가지 이론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상을 준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 강연에서는 이제 퍼콜레이션 이론, 먼저 퍼콜레이션 이론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통계 역학 중에서도 이징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할 예정이에요. 예, 맞아요. 예. 도메인 따라 다 달라요. 그리고 이걸 증명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퍼콜레이션이랑도 연관이 있지만 특히 SLE, 그 스케일링 리밋이 SLE를 보이는데도 중요하게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퍼콜레이션 모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할 예정인데, 퍼콜레이션은 뭐 다공성 물질 내부에서 유체 이동 모델이다. 그래서 여러분 커피 이렇게 보면 커피 여기 이게 드립 커피 이렇게 커피 있고 위에서 물을 이렇게 부으면 물이 이렇게 통과해서 아래까지 쭉 나오면 우리가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는 것을 영어로 뭐 퍼콜레이트 돼 있다. 그 과정을 뭐 퍼콜레이션이다. 퍼콜레이션이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퍼콜레이션이 뭐 교통 흐름 뭐 네트워크 이런 거에 이제 많이 그 모델로서 사용이 되고,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 이제 소개된 거는 이제 공학자인 브로드벤트와 응용 수학자인 해머슬리에 의해서 소개가 되었고, 수학적으로는 그럼 퍼콜레이션이 뭐냐? 퍼콜레이션이라는 건 랜덤 그래프이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 버눌리 퍼콜레이션에 대해 설명을 하면, 혹은 뭐 이걸 본드 퍼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버눌리 퍼콜레이션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어디였죠? 어쨌든 여기 이제 각 변 위에 이 각 모든 각각의 작은 이 변들 위에 동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독립적인 동전들이 쫙 있어요. 동전을 다 던져요.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그래서 각 동전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이제 P고, 그리고 이제 각 동전이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해요 여기. 그리고 뒷면이 나오면 색칠하지 않아요. 자,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그림이고, 그럼 그랬을 때 궁금한 게 그 세로 P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이게 만일 평면이 전체 끝까지 다 이어졌다고 해요. 전체 공간으로. 그랬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0부터 무한대까지 그러한 커넥티드 컴포넌트,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커넥티드 컴포넌트인데 얘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이 검은색 칠하지 않은 부분도 커넥티드 컴포넌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 이루어질 무한대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러한 커넥티드 컴포넌트의 확률, 이게 바로 궁금한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래서 뭐 임의의 P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힘들죠. 그래서 적어도 모를 때는 가장 간단한 경우를 우리는 살펴보죠. 수학자들은 정말 간단한 theory of zero. 그러니까 동전들을 던졌을 때 다 뒷면만 나와요. 그럼 검은색으로 칠해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theory of zero는 당연히 0이죠. 그럼 theory of 1은 동전을 던졌을 때 모든 데서 다 앞면만 나와요. 그럼 다 쫙 검은색으로 칠하죠. 그럼 끝까지 이어지겠죠. 그럼 그 확률은 1. 너무 쉽죠? 그러면 정말 theory of P는 무엇인가? 근데 이거 좀 어려운 문제라서 좀 더 쉬운 문제를 살펴보죠. theory of P는 그럼 적어도 증가함수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자 이제 두 개의 퍼콜레이션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고 서로 이쪽에서는 둘 다 버눌리 퍼콜레이션으로서 이쪽에서는 동전들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0.1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 각각 동전들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0.9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각각의 퍼콜레이션에서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연결 공간,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있을 확률, 어느 쪽이 더 클 것 같아요? 이거 대답하면 뭐 줄 거 없나요? 제가 이거 주최자가 아니라서 주고 싶죠. 당연히 이쪽이 더 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실질적으로 답은 yes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거 전에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이거를 커플링 방법이라는 걸 사용해요. 커플링이 뭐냐면 지금 동전이 따로따로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같은 확률 공간 안에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균일 분포를 갖고 균일 분포 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0.1까지만 숫자를 하나 택했을 때 0.1까지만 나오면 그러면 이쪽 그 0.1이 나오는 그런 동전으로 치고 0.9까지 나오면 그 0.9 앞면이 0.9 나오는 동전으로 치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커플링 방법을 사용하고 이 커플링은 퍼콜레이션에서도 그렇고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적어도 우리는 이게 증가함수인 걸 알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러면은 그럼 어떤 PC라는 게 존재해서 P가 PC보다 작으면 그러면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연결 공간에 대한 확률이 0이고 반면에 P가 PC보다 크면 그러면 0부터 무한대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연결 공간이 있을 확률이 0보다 크다. 참고로 세라피는 계속 나오니까 지금 그냥 딱 하나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끝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냥 평면 끝까지. 예.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경우죠. P에 따라 그 중점에 PC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바로 상전이 현상이라고 해요. 뭐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났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크리티컬 포인트를 우리가 임계점, PC 임계점이라고 해요. 오케이. 참고로 여기서는 사실 PC가 0과 1 사이에서 일어나지만 이게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도메인에 따라 다르고 퍼콜레이션 모델에 따라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겠죠. 적어도 하나는 여러분도 그냥 바로 궁금하죠. 뭐가 궁금해요? 그렇죠. PC가 무엇이냐? 그럼 여기서 뭘 것 같아요? 여기선 평면 위에서는 잘 모를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운데를 찍죠.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2분의 1이 될 것 같다. 실제로 맞아요. 약간 이거 듀얼리티를 이용해서 그걸 증명이 가능한데, 근데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임계점 무엇인가? 그럼 그 다음 질문은 그럼 P가 PC보다 작거나 P가 PC보다 클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약간 우리 뭐 알고 있긴 하죠. 아까 앞에서 그 이거일 때 세로피는 여기서는 0이 되고 여기서는 파저티브가 되고 양수가 되고 그럼 마지막 클 때 작을 때 알았으면 그 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버널리 퍼콜레이션 같은 경우는 적어도 평면 위에서의 이 크리티컬 포인트, 그 임계점은 2분의 1인 게 캐스턴에 의해서 알려졌어요. 증명이 됐고 반면에 디멘전이 3차원 이상이면 그러면 PC는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풀면 40세 이전에 풀어야겠죠. 풀면 이제 필즈 메달에 조금 이제 다가가게 되는 거죠. 한 발자국씩.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P가 PC보다 크면 그때 아까 세로 P는 이제 0보다 크다. 0부터 무한대까지 그 연결되는 그 연결 공간의 확률이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또 뭐를 말할 수 있냐면 그 인피니트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유일하게 있을 그런 확률은 1이다. 라는 게 이제 뭐 에르고딕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이 가능해요.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근데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P가 PC보다 작을 때 그때 이제 이 확률을 봐요. 이제 무한대까지 이루어질 확률은 0이니까 그러면 무한대가 아니라 n이 매우 큰 수긴 하지만 유한 공간 거기까지 이루어질 그 퍼콜레이션이 생길 그러한 확률은 얼마일까? 그래서 이 확률이 이렇게 엑스포넨셜하게 매우 작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고 80년대 그때 이제 이렇게 될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페이즈 트랜지션이 샤프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미 이거 증명이 된 거긴 하지만 더미닉 코펜 교수 또한 이제 공동 연구자와 함께 이거를 2016년에 또 증명을 했어요. 참고로 제가 공동 연구자들의 이름을 다 못 넣어서 정말 죄송하긴 한데 이 공간이 적어서 다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대한 질문. P가 정확히 임계점일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평면 위에서는 참고로 이 두 번째 거 관련해 이거는 우리가 모든 디멘전에서 이거 보면 알겠지만 D 이게 생겨요. PC가 뭔지 모르지만 이게 증명이 가능해요.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평면 위에서의 임계점은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그때 2분의 1일 때 0부터 무한대까지 연결되는 그런 연결 공간이 있을 확률은 0이다. 이거는 이제 캐스턴 그 결과와 해리스 결과에 의해서 증명이 됐고, 반면에 디멘전이 3차원 이상일 때는 이렇게 될 거다, 0이 될 거다라고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컨젝처예요. 이것까지 같이 풀면 더 좋죠, 여러분이. 40세 이전에. 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 점에서의 0이 될 때 이 페이지 트랜지션이 컨티뉴어스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 세이라 이 함수를 p에 대한 함수로 봤을 때 이게 사실 right continuous하고 left limit이 있는데 그 점에서 이렇게 0이 되면 실질적으로 컨티뉴어스하게 돼요. right continuous가 아니고요. 예, 어쨌든 이 임계점에서 0이 되면 이게 컨티뉴어스 펑션이 돼서 우리가 페이지 트랜지션을 컨티뉴어스하다고 해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또 더미닐 코페인 교수와의 공동 연구자에 의해서 3차원은 아니지만 3차원과 좀 약간은 비슷한, 한쪽은 이제 파이나이트 도메인이죠. 유한 공간, 이걸 여기 위에서의 포퓰레이션을 봤을 때 그때 세러 PC는 0인 게 증명이 됐어요. 그것도 이제 되게 우리 정말 응용 수학에서 되게 좋은 저널인 그 커뮤니케이션 퓨어 앤 어플라이드 매스에 이제 실리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버눌리 포퓰레이션에서 봤고, 버눌리 포퓰레이션은 각 변 위에 동전들이 독립적으로 있는 경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질문은, 그럼 이걸 이제 인디펜던트 포퓰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럼 디펜던트 포퓰레이션 없나? 사실 디펜던트 포퓰레이션 좀 더 어려운 문제겠죠. 서로 이제 연관이 있으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FK 포퓰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이걸 뭐 랜덤 클러스터 모델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포퓰레이션은 이 두 분이 이제 통계 역학에서 여러 모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온 그 포퓰레이션 모델이에요. 그래서 먼저 G를 뭐 파이널 그래프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subset GD의 subset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P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각 변 위에서 동전이 앞면이 나올 그런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엣지 웨이트라고 하고, 여기서 Q는 뭐냐? Q도 하나 이제 파라미터인데 이거 클러스터 웨이트라고 해요. 자, 이게 뭘 나타내냐면, 자 여기서 보면은, 자 Q가 2인 경우, Q가 2는 뭘 나타내냐면 여기서 이렇게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있죠. 이게 그랬을 때 Q가 2는 두 가지 색깔 중에서 빨강, 파랑 뭐 두 가지 색깔 중에서 하나를 유니폼하게, 즉 2분의 1 확률로 골라서 여기를 색칠을 해요. 마찬가지로 여기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있는데 여기도 두 가지 색깔 중에서 하나를 2분의 1 확률로 골라서 색칠을 해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디펜던트하게 되는 거죠. 엣지들이. 그래서 이제 오메가, 그래서 가령 아까 그 막 10개 동전이 있다. 그래서 3개의 동전에서 앞면이 나온다. 그러면 0.5의 3승이죠. 그 확률은. 그리고 7개에서 뒷면이 나왔다. 그러면 0.5, P가 0.5일 때 0.5의 7승이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마찬가지로 이 커넥티드 컴포넌트 이쪽을 또 곱해줘요. 근데 이 얘네들을 다 더한 게 확률이 안 되니까 아래 노멀라이징 컨스탄트라는 Z로 나눠줘요. 그래서 얘를 파티션 펑션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령 여기 아까 그림에서 이게 버널리 포퓰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동전이 3개가에서 앞면이 나오고 7개에서 뒷면이 나왔다. 그럼 0.5의 3승 곱하기 0.5의 7승 하면 끝나요. 근데 이 커넥티드 컴포넌트 이거를 계산해서 가령 이러한 컨피규레이션이 나올 확률이 이렇게 정의될 때 그러한 모델을 우리가 FK 포퓰레이션이라고 해요. 좀 약간 어렵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냥 대충 그런 게 있다. 디펜던트 모델이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어떠한 뭐 커플링, 에드워즈 소칼 커플링이라는 거에 의해서 그 통계 역학에서의 파츠 모델과의 사실상 이퀴벌런트하게 돼요. 파츠 모델은 나중에 제가 설명할 텐데 이징 모델에 일반화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파츠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FK 포퓰레이션을 이해하면 파츠 모델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해가 돼버려요. 그게 또 수학의 가장 큰 장점이죠. 막 서로 다른 무슨 모형 같은데 알고 보니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같은 방정식이 나오는.
가령 뭐 열방정식 같이. 그래서 모든 거를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인데 뭐 FK 퍼콜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Q가 3인 경우, Q가 3으로 지었다는 거는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세 가지 색깔 중 하나로 이렇게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가 PC보다 작으면 그러면 그 세 가지의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거의 비슷한 비율, 이렇게 비율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근데 크리티컬 포인트에서도 그래도 좀 약간 비슷하게 나오고, 근데 P가 PC보다 크면 아까 버널리 퍼콜레이션 같은 경우 P가 PC보다 클 때 그 무한대까지 이루어지는 연결 공간이 유니크할 확률이 1이라고 했죠. 그런 비슷한 게 나와요. 한 가지의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거의 더 장악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했던 이 주요 질문 세 가지를 물어볼 수 있겠죠. 임계점 무엇인가, FK 퍼콜레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뭐 P가 PC 뭐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임계점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즉 크리티컬 포인트와 샵니스 그리고 컨티뉴이티, 이 세 가지를 누가 해결했을까요? 그렇죠. 여기 주인공이신 이제 더밀 커핀 교수가 세 가지를 다 해결해 버려요, 그냥.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건 박사 과정 때 크리티컬 포인트 그 평면 위에서의 크리티컬 포인트는 이미 Q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진다. Q가 1인 경우가 바로 버널리 퍼콜레이션인데, 그래서 1호부터 바로 버널리 퍼콜레이션의 그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물론 그 전에 증명이 된 거기도 하지만. 그리고 자 세이라 n을 갖다가 이제는 이게 PQ 모드의 디펜던트한 거기 때문에 뭐 0부터 마이너스 n의 D승이 아니죠, 프로덕 여기까지 이 큰 공간에 이어질 확률이라고 하고, 세로 PQ는 0부터 무한대까지 그렇게 연결될 그런 퍼콜레이션이 있을 그런 확률이라고 했을 때, 먼저 P가 PC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이 세이라 n이 이렇게 엑스포넨셜하게 매우 작다라는 것을 증명해요. 그래서 페이지 트랜지션이 샤프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P가 PC보다 크면 그러면 세로 PQ가 이렇게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요. 그래서 이 결과 또한 이제 애널리스 매스에 이렇게 실리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럼 이제 컨티뉴이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크리티컬 포인트에서의 그 0부터 무한대까지 이루어질 확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그 80년대 백스터라는 이제 물리학자에 의한 컨젝처였는데 그거를 또 해결을 해요. 그래서 Q가 1과 4 사이일 때, 그때는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이루어질 그런 연결 커넥트 컴포넌트가 일어날 확률은 0이다, 크리티컬 프로버빌리티에서. 근데 반면에 Q가 크면, 즉 색깔을 4개가 아닌 5개 이상 뭐 이렇게 뽑는 경우에 있어서 그때는 이 확률이 1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결과가 2017년과 21년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 증명도 제가 뭐 잘 알지 못하지만 증명도 보면 다 달라요. 그래서 참 공동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다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물론 그게 매우 뛰어나기도 하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또 이렇게 뭔가 하나의 어떤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남이 보지 그 원래 있던 방식에서 다른 거를 더 이렇게 약간 변형시키고 발전시켜서 이런 거를 많이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퍼콜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고, 남은 한 15분 정도는 이제 통계 역학, 그리고 그 중에서의 이승 모델에 대해서 말을 할 텐데, 그 전에 약간 그 물리적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하나 더 있었는데 깜빡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아까 파츠 모델인데 Q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해준 시뮬레이션인데, 여기 보면 Q가 4인 경우가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한 경우죠. 4에 따라서 나뉘죠. 그래서 그거를 말해주는 시뮬레이션이에요. P가 2일 때 그때는 2개의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이렇게 나타나고 P 3, 4. 근데 여기서 5부터는 하나의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좀 더 더미네이팅하죠. 그러니까 장악하게 되죠. 특히 이제 Q가 6일 때는 더 그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통계 역학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 텐데, 먼저 이제 강자성이란 뭔가, 뭐 그거는
위키를 찾아보면 뭐 외부 자기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화되는 물질의 자기적 성질이다. 그래서 자석 같은 경우를 말할 수 있는데 외부 자기장을 많이 뺐을 때 그럴 때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상자성이라고 해요. 상자성체. 그래서 이제 그 피에르 큐리, 여러분 큐리 부인은 아는데 그 큐리 부인의 남편 이분도 되게 유명한 이제 과학자이신데 그 피에르 큐리가 자석을 이제 가열을 해요. 처음에 자석 성질을 갖고 있는데 가열을 하는데 온도를 매우 높이니까 이 자석이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상자성체가 돼요. 그때 그 온도, 그렇게 변하게 되는 그런 전이 온도, 그거를 뭐 철 같은 경우는 뭐 770도라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퀴리 온도라고 하고 이걸 그림으로 잠깐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자석 보면 북극과 남극이 있죠. 근데 자석이 실질적으로 안에 작은 자석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의 성질을 뜰 때 자성을 가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작은 자석들이 일렬로 이렇게 많이 배열이 됐을 때 그때는 자석의 성질을 가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얘네들이 막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엮여 있을 때 그럴 때는 자석의 성질을 잃고 상자성체가 돼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럼 이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이 가능할까? 수학 모델을 만들어서 특히 어떤 수학 모델을 만들어야 되냐면 온도에 따라 변하는 즉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그런 모델이 가능할까? 그런 수학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로부터 우리가 또 뭐 다른 정보들을 많이 알 수 있겠죠. 아까 앞에서 뭐 여러 가지 현상을 봤던 것처럼. 자, 그래서 이거를 윌리엄 렌즈라는 독일 물리학자가 이 모형을 생각해내요. 그래서 이 모형을 생각해내고 그 모형을 자기 대학원생인 어너스트 이징 혹은 아이징 이렇게 부르는데 이징에게 줘요. 자, 한번 풀어봐. 빨리 풀고 갖고 와. 는 그렇게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래서 우선 모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게요. 그래서 모형이 뭐냐? 자, 강자 성체를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자기쌍자의 격자로 나타내고 다시 말하면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이 평면이 그냥 자석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게 작은 이 포인트들, 이 점들이 그 작은 자석들이라고 보면 돼요. 위로 이 빨간 거 위로 올라간 거는 뭐 1로 나타내고 아래로 내려간 거 그거는 마이너스 1로 나타내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뭘 가정을 하냐면 얘네들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냐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들끼리만 상호작용을 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요. 자, 람다를 ZD 평면 위에 그냥 평면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을 때 시그마를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각각의 점에서의 함수로 생각해요. 이 점에서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1, 이 점은 1, 이 점은 마이너스 1,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1, 마이너스 1, 이거 시그마 x를 이제 스핀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에너지가 여기 이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바로 이 상호점 바로 옆에 거리에 있는 것만 고려한다는 건데 그래서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말을 하고 이 오른쪽은 외부 자기장에 의한 에너지를 말을 해요. 그래서 H를 0으로 봐도 무관해요. 사실 처음에 이제 이징 같은 경우도 H를 0으로 놨고 자, 그때 이제 파티션 펑션은 뭐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냥 뭐 정의라고 생각하시고 우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베이타가 뭘 나타내냐면 1/t로서 t는 템퍼러처예요. 온도예요. 그래서 베이타를 인버스 템퍼러처라고 말을 해요. 자, 아직까지는 랜덤니스가 전혀 없어요.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확률을 이제 소개하는데 이제 깁스 메저, 뭐 볼츠만 메저라고 하는데 주로 이러한 컨피규레이션이 이 그림에서 맨 위에 보면 1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어날 확률은 그러한 시그마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주자라는 게 깁스 메저이고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FK 퍼콜레이션도 비슷한 거 있었죠. 아래 Z 파티션 펑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 에드워즈 소컬 커플링에 의해서 FK 퍼콜레이션에서의 Q가 2인 것과 동치가 돼요. 이 베이타를 마이너스 2분의 1에 뭐 로그 1 마이너스 Q인가 뭐 이렇게 P 이렇게 잡으면 그 확률과 이게 동치가 돼요. 그래서 이징 모델 또한 평면에서는 FK 퍼콜레이션을 이해할 수가 있고 자, 여기까지는 그냥 수학적인 어떻게 보면 정의인데 그럼 이 모형이 실질적으로 페이즈 트랜지션 온도에 따른
그런 상자성, 강자성 그 변이를 나타내 주는가? 그걸 잠깐 보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우선 H는 외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베이타를 0으로 놓을게요. 베이타가 0인 건 뭐냐면 베이타가 0이면 T는 무한대죠. 그래서 아주 높은 온도라고 생각하고 자 그랬을 때 높은 온도에서는 아까 그림에서 보면 퀴리 온도 높은 온도에서는 어떻게 돼요? 상자성체가 돼야죠. 그럼 이 실제 상자성체가 되냐? 이 뮤를 살펴보면 베타가 0이면 E to D 0은 뭐예요? 1이죠. 아래는 상수예요. 즉 임의의 시그마에 대해서 같은 확률을 가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까 말했죠. 제가 균일 분포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즉 모든 시그마들이 다 이렇게 막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뭘 나타내냐면 아까 그 그림에서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 T가 인피니티인 경우는 사실상 상자성체를 이렇게 말을 해주고 반면에 T가 자 베이타가 무한대로 갈 때 베이타가 무한대라는 거는 T가 0인데 그렇죠. 무한대니까 T가 0으로 가야죠. 자 T가 0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 에너지가 가장 작게 되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가장 작게 될 때가 언제냐면 시그마 X랑 시그마 Y가 다 같을 때죠. 모든 게 1일 때 아니면 모든 게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그게 이제 도미네이팅 하게 되는 이러한 메저로 이 뮤가 이러한 메저로 컨버지하게 돼요. 이게 뭘 나타내냐면 모든 시그마가 1이거나 모든 시그마가 마이너스 1 둘 중 하나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예요. 모든 게 1인 거는 다 일렬로 배치된 거니까 강자성을 말을 해줘. 강자성체를. 그래서 유리스틱하게 적어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도 정의로도 이 메저의 리밋을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밋을 취했을 때 그 리밋이 유니크하게 존재하면 이렇게 하나로 존재하면 그러면 이제 상자성이고 아래처럼 이게 여러 가지로 존재하면 강자성이다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 식으로 잠깐 말을 하면 혹시 질문? 네. 그렇죠. 그게 베이타가 역할을 해요. 베이타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에 1 마이너스 p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스퀘어 예, 그거 연관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거를 조금 더 다시 이제 말을 하면 이제 프리 에너지라는 거는 뭐 이렇게 정의가 되고 매그네타이제이션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스폰테니어스 매그네타이제이션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래서 M 스타워 베이라가 0이면 상자성이고 M 스타워 베이라가 0보다 크면 강자성이다. 뭐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이걸 잠깐 그냥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아직 n을 무한대로 보내지 않았지만 대충 n이 클 때 얘가 얘랑 비슷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오른쪽을 보면 됐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컨피규레이션에서 1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거를 다 더해요. 더하고 이제 나눠줘요 전체로. 그래서 평균을 봐요. 그 평균을 보고 근데 그거의 기대값을 보는데 어떤 기대값이냐면 그 아까 그 깁스 메저로 이제 측정한 그 기대값을 봤을 때 그게 0이다. 0이다란 말은 뭐냐면 1과 마이너스 1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0이니까 비슷하게 나오니까 상자성을 띠게 되고 반면에 0보다 크다. 그래서 뮤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그 바운더리를 갖다가 1로 고정시켜 준 거 값을 말을 해요. 그래서 1의 영향이 있어서 M 스타워 베이라가 0보다 크게 되고 그 말은 1이 더 도미네이팅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강자성을 띠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말해주는 이제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고 그래서 이승 모델에서 이제 왼쪽이 베이타가 베이타 C보다 작을 때 그땐 1과 마이너스 1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고 그 컨피규레이션을 봤을 때 근데 베이타가 베이타 C보다 클 때 그때는 이 하나가 거의 1이 거의 대부분 나와서 이런 그림이 나타나요. 그래서 강자성을 띠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근데 수학은 아니에요. 유리스틱하게 설명했고 시뮬레이션으로만 보여줬고 그럼 수학적으로 이런 거를 다 증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윌리엄 렌즈란 물리학자가 자기 학생에게 이 모형을 만들고 모형을 줬다고 했죠. 그래서 윌리엄 이징이 수학적 모델을 갖고 실질적으로 이 M 스타워 베이라가 어떻게 되는지 0인지
아니면 양수인지를 봐요. 자, 그래서 이승이 25년도에 자, 디멘전이 1인 경우, 그 경우에는 M 스타워 베이타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0임을 증명을 해요. 뭐 트랜스퍼 매트릭스라는 걸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프리 에너지를 그냥 계산을 해요. 정확히 디멘전 1은 가능해요. 자, 이 말은 뭐냐? 모든 베이타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상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거 풀면 이거 이제 노벨상도 혹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실망이 컸어요. 사실 이승이 논문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하고 그냥 아카데미계를 떠나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다가 나중에 유태인이라서 세계 2차 대전 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교수자를 얻긴 했는데 논문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실망이 커서 지도교수한테 말을 했겠죠. 그래서 지도교수도 그래서 그때 이제 지도교수가 파울리라는 유명한 물리학자랑 같이 있었는데 되게 실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이승 모델은 그냥 잊혀지는가? 사실 그때는 뭐 이승 모델이라고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도교수도 실질적으로 이 모델을 자기가 만들었는데 뭐 별 의미가 없네 하고 잊혀졌어요. 그러다가 파이얼스라는 이제 유명한 또 물리학자가 이게 1차가 아니라 이 하이어 디멘전에서 보면 그러면은 상전 현상이 그 페이스 트랜지션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을 해줘요. 그래서 적어도 평면 위에서는 베이타 C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레볼루션이 일어나요. 이제 온사거라는 이분도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화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에서도 뭐 여러 가지 했어요. PD에서도 하고 뭐 확률론에서도 하고 이분이 이제 아예 프리 에너지를 G2에서 그 평면 위에서 정확히 그 공식을 찾아요. 그냥. 그래서 뭐 거의 혁명적이라고 해요. 그 보통 이 분야에서. 그래서 찾고 이제 뭘 또 하냐면 M 스타우 베라 그 스폰테니어스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어떤 폼이다 거다라고 말을 해요. 가설을 제시해요. 그 가설을 물리학자 여러분 양 밀스 이론 들어봤죠? 그 100만 불짜리 문제, 뭐 양 백서 이론 뭐 등등 또 엄청 또 유명한 또 물리학자인 체닝 양이 물리학자가 M 스타우 베라를 정확히 찾고 베라 C는 여기 평면 위에서의 크리티컬 포인트는 이거라고 증명을 해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크리티컬 포인트에서의 스폰테니어스 마그네타이제이션은 0임을 증명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나타내는 건 뭐냐면 페이즈 트랜지션이 컨티뉴어스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디멘전 2에서. 디멘전 1은 모든 게 다 0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의미가 없죠. 참고로 디멘전이 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을 할 건데 그 이승 모델이 스케일링 리밋이 트리비얼하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그거의 디스트리뷰션이 가우시안을 따른다. 그래서 이것을 또한 페이즈 트랜지션이 컨티뉴어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지금 1, 2 했고 4차원 했으며 4차원 이상 그렇죠. 3차원 하나가 남죠. 3차원이 사실 또 우리가 더 관심이 많은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3차원이니까 그거를 당연히 더밀리 코핀 교수가 3차원에서도 페이즈 트랜지션은 컨티뉴어스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요. 물론 이제 공동 연구자와 함께.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분의 노트를 보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서 쓰는 방법은 그 랜덤 커렌트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승 모델을 랜덤 커렌트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 프린스턴에 있는 아이즈만 교수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퍼콜레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뭐 유니크니스 그 커넥티드 인피니트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유니크한 걸 보이면서 이거를 이렇게 증명을 해요.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 4차원에서 이제 뭐를 하냐면 사실 저는 이쪽 잘 모르는데 특히 퀀텀 필드 시어리 같은 경우 퀀텀 필드 시어리의 컨스트럭션은 어떠한 이제 확률 메저를 만드는 것과 동치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충 유리스틱하게는 이게 왜 그런지는 느낌이 오죠. 가령 입자들의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 특성들을 알고자 할 때 입자들을 우리가 확률로서 확률 분포로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입자들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확률 분포를 찾는 게 중요할 거라는 대충 그런 느낌은 좀 오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파이프 필 시어리 같은 경우 그때는 이러한 메저를 컨스트럭션하면 그러면 뭐 이런 파이프 필드를 따르는 입자들을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잘 모르고 아마 박지석 교수님 다른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메저를 컨스트럭션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서 이 텀은 이 두 개의 텀은 어떻게 보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그런 텀을 나타내고 그 아래 입자들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지 않는 인터랙션이 없는 반면에 이쪽이 이제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입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그런 걸 나타내줘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컨스트럭션 할 것인가. 그래서 디멘전이 2와 3인 경우는 뭐 리노멀레이션 그룹 시어리나 아니면 스토캐스틱 PD 제가 연구하는 분야인데 그 마틴 하이어 교수의 방법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만들 수도 있고 반면에 디멘전이 4보다 큰 경우는 얘가 이제 가우시안 프리필드라고 하는 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그 디스트리뷰션 센스로서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디멘전이 4인 경우에 디멘전이 4가 4차원이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 디멘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최근에 이제 그 프린스턴의 아이즈만 교수와 함께 이거를 해결을 해요. 그래서 스케일링 리밋 그 4차원 크리티컬 이징 즉 베이타가 베이타 C일 때 그때 이징 모델에서의 스케일링 리밋이 실질적으로 가우시안을 따르게 된다. 또 나아가서 자 이런 메저를 이게 in the space of distribution인데 어떻게 보면 컨티뉴어스 공간에서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보통은 디스크릿 이선화를 시키죠.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시켜서 만드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말을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럼 디스크릿 시켰을 때 그때 디스크릿 544 모델을 스케일링 리밋은 트리비얼하게 된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만들려면 이 디스크릿으로부터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또 말을 해줘요. 그래서 이 결과도 또한 애널리시스 매스에 실리게 되고 이것 또한 이제 예전에 뭐 랜덤 커널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고 그런데 이제 마틴 하이어 교수님이 그래서 보면은 이거 증명하는 데 있어서 뭐 멀티 스케일 어널리시스, 토폴로지컬 아규먼트, 뭐 확률 이유 이거를 정말 잘 결합한 걸작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이 강연 동안 간단하게 이분의 정말 많은 업적 중에 아주 간단한 부분을 살펴봤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공간에서의 뭐 퍼콜레이션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아까 그 조금 그 뭐 컨포멀 인베리언스 이거 관련한 아주 좋은 논문을 또 작성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거 마지막은 이 두 분 다 이제 스위스에 계세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 올렸고 좀 이따 이제 조성문 교수님께서 이제 마리나 비아조프스키 교수님에 대해서 업적을 이제 소개하실 거라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진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